네. 자, 그러면 우리요, 07 순열 1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순열 공식의 변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순열은 우선 MPR 이렇게 표현하는 거랬지. 자, MPR의 뜻이 뭔지 우리 다시 한번 뜻 얘기해보자. 시작!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수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R개를 뽑아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이다 라고 쓸 수 있고, N과 R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건 곤란하잖아. 서로 다른 3개의 원소에서 5개를 뽑아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N은 R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대소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MPR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랬어? N, N-1, N-2 이런 식으로 몇 개? R개만큼 곱해가는 겁니다. 라고 했죠. 자, R개 곱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수는 뭐가 될까? 플러스 1까지 아셔야 돼요. 자, 선생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P4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10, 9, 8, 7이지. 이 7이라는 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얘로 해석을 하자면 10에서 4를 뺐는데 하나를 더 해줘야 돼. 맞습니까? 여기까지 가서요. 다른 건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걸 좀 기억하는 게 핵심 포인트야. 보통 이 마지막 되면 헷갈려, N-R인가? 요래 버리는 학생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N에서 R 뺀 거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된다? 플러스 1. 요걸 좀 기억하세요. 되겠습니까? 맨 마지막에는 뭐가 온다고? 시작! N-R 플러스 1 한 번 더. N-R 플러스 1. 얘를 보면서 시작! N-R 플러스 1. 요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MPN 이미 했지요. 불러볼까? 시작! N, N-1, N-2, 땡땡땡. 그래서 맨 뒤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내려온 상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M 팩토리얼이라고 부른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배웠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엄청 중요한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기본이 되는 녀석이에요. 자, 우리는 이 MPR을요, 팩토리얼만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P4는 9876이라는 건데 팩토리얼을 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분자에는 98765431, 분모에는 이제 얘하고 얘가 9876이 되려면 요게 보이는 5432가 약분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5팩토리얼을 쫙 써서, 와, 9P4는 이 식은 이렇게 5팩분의 9팩으로 바꿀 수 있구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봤을 때 얘를 계산을 막바로 해낼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저 5라는 수가 어떻게 만들어진 수인가 봤더니 9하고 4를 어떻게 하지 5가 나와? 빼야지 나오는 수예요. 그리고 위에는 그냥 9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에서 이제 공식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MPR은 몇 팩분의 몇 팩이다? N-R 팩분의 M 팩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될까요? 네, 엄청 중요한 공식입니다. 완벽하게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2번만 읽어보자. 시작! MPR은 N-R 팩분의 100 한 번 더. MPR은 N-R 팩분의 M 팩 한 번 더. MPR은 N-R 팩분의 M 팩.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PN을 선생님이 팩토리얼로 정리해보고 싶어. 그럼 여기 몇 팩분의 몇 팩이야? MPN은? 0팩분의 M팩이 되지. 위에처럼 계산하면. 맞아? 와우, 선생님 얘 0팩분의 M팩인데요. 근데 선생님이 MPN은 뭐랑 같다고 가르쳤어? M팩이랑 같다 그랬지. 이 식이 같으려면 0팩토리얼이 몇이 돼야지 돼? 1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 개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0팩토리얼은 1이구나. 즉 뭐냐면요. 얘는 이 팩토리얼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탄생한 거다?
방법의 수, 즉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탄생한 거여서 그냥 0이라는 숫자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아무것도 안 뽑았어. 그것도 하나의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하나의 경우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n개의 원소에서 하나도 안 뽑아서 배열조차 안 했지만 하나도 안 뽑았어 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경우이므로 하나, 1이라고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계산상으로만 팩토리얼을 이해를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얘를 경우의 수 입장에서 해석을 하자면 맞는 얘기야. 그래서 0 팩토리얼도 1 팩토리얼도 1.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번 MP 0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 시작! m팩분의 m팩이 되죠. m팩, m팩, 어머 서로 약분되네. 몇 되겠습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MP0은 결론적으로 몇이다? 1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위에 이 얘기 저 얘기 우리가 요 순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오는 다양한 공식을 막 정리해 줬는데요. 자, 결국에 정리하면은 요 네모 박스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 MPR을 길게 느려 쓰고 있네. 뭐라고 쓸 거야? 시작! n, n-1, n-2 이런 식으로 가서 어디까지 간다? n-r 플러스 1까지 간다. 와, 얘를 분수꼴로 쓰라네. 시작! n-r 팩분의 n팩 이렇게 쓴다. MP는 뭐와 같다? n 팩토리얼. MP형은 뭐와 같다? 1. 0 팩토리얼은 뭐다? 1. 이런 것들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1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 유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자, 순열 문제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하나 배우겠습니다. 1.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A가 이웃한다 라는 유형을 배울 거예요. 뭐냐면 야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4명 일렬로 세우는데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할 거야.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P와 R이 이웃할 거야.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이웃한다 라는 유형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웃한다라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되냐? 우선 이 앞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 콤마 돼 있죠? 그리고 뒤에는 그림 그려 푼다.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 그림 그려 푼다. 라는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웃한다라는 문제 나오면 뭐만 기억한다? 시작!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 그림 그려 푼다. 이게 끝이야. 자,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샘플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여서는 경우의 수는 이라고 나오면 그림을 먼저 그려요. 오, 1학년끼리 이웃한다고? 이 3명이 이웃하니까 이렇게 뭉쳐 다니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떨거지 애들을 뒤에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2학년 4명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순열을 푸는데 얘네는 이웃해서 뭉쳐 다니는 한 덩어리처럼 보게 되면 우선 순열로 몇 덩어리? 5개가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이 돼야 되지. 5팩. 오, 큰 순열은 5팩토리얼이야. 그런데 이 큰 순열 속에 또 작은 순열인 이 덩어리 속에 있는 얘네도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5팩 120 외우세요 라고 했던 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걸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다 대고 5 곱하기 4 곱하기 하고 있을 수 없잖아. 120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되겠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도록 하자. 파워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P와 R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이 P와 R 2개를 뭉쳐 그리고 떨거지를 그려. 이제 얘기해봐. 몇 팩? 4팩 곱하기 2팩. 이해가 되시죠? 자, 3, 4, 5번은 여러분이 푸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다 푸신 분들은요, 칠판에 선생님이 정답과 그림을 그려놓았으니까 내가 그린 그림과 정답이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네, 그냥 이렇게 이웃한다는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웃하지 않는다 유형을 배울 거예요. 자, 이 유형도 기계적으로 조금 훈련을 해줄 건데요. 이 유형을요, 기계적으로 훈련을 안 해둔 학생들은 이웃한다 유형에 비해서 훨씬 어렵게 느끼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적어 놓으세요. A가 이웃하지 않는다. A가 이웃하지 않는다. 아래로 화살표 빼서 그림 그려놓고 푼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그림 그려놓고 푼다. 예.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도 그림을 그려놓고 푸는 건데 막 거기에 설명이 돼 있죠. A를 제외한 것부터 먼저 배열하고 사이사이 자리를 뽑아 A에게 부여한다라고 나왔는데 이웃한다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복잡해.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할 테니까 설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번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려고 한대요. 그러면 누구부터 세우냐면요. 남학생부터 세우되 띄엄띄엄 이렇게 세워놔. 그리고 이제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학생이 놓일 수 있는 자리라는 게 요런 자리들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다가 그냥 기계적으로 풀 땐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 남학생 먼저 이렇게 배열시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4개의 자리에서 몇 자리만 뽑으면 돼? 여학생에게 줄 2자리만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한다. 4P2 그냥 이렇게 뽑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개념학적으로 이게 뭔 소리야? 4P가 뭐지? 요거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 이제 그 여학생 2명의 이름이요. 말숙이 그리고 순희 이렇게 2명의 학생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 놓일 수 있는 자리가 요 X자리지. 맞아? 요 X에 이렇게 알파벳 A, B, C, D 뭐 이런 이름을 붙여 놓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 말쓰기 A 주고 순위 B 줘야지. 말쓰기 C 주고 순위 D 줘야지. 아니야, 순위를 A 주고 말쓰기를 C를 줘봐야겠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양하게 이웃하지 않게 위치시킬 수 있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경우의 수라는 것이 뭐예요? 서로 다른 A, B, C, D 중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앞에 오냐 뒤에 오냐 되게 중요해. 왜? 말수기가 가냐 순위가 그 자리에 앉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2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라는 걸, 배열하는 방법 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걸 우리는 뭐라고 써? 4P2 됩니까?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4는 뭐야? 자리가 4개 있는데 그 중에서 여자애들 2명에게 주기 위해서 자리 2개를 뽑되 어떤 여자에게 주느냐는 되게 중요한 순서이므로 순서가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자. 1학년 학생 3명, 2학년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1학년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운다. 그럼 누구부터 세워? 2학년부터 4명을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이제 1학년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다? 5자리구나 라고 표시하고 답을 내는 거죠. 몇 팩? 4팩 곱하기 5P 3 5개의 자리 중에서 1학년 애들에게 3개의 자리를 줄 거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얘 한 번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푸시면 됩니다. 3, 4, 5는 여러분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그리고 여름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기 때문에 특히 에어컨 근처 않는 학생들은 긴파로 준비해 오시면 좋아요.
15초 뒤에 같이 풀게요. 자, 같이 풀겠습니다. 5개의 문자 배열하는데 P와 R이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PR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문자를 먼저 위치시킨 후에 이웃하지 않게 4개의 자리를 표현해놓고 답을 내죠. 답은 시작! 3패 곱하기 4P2. 자, 국어책 2권, 영어책 2권, 수학책 3권이 서로 다른 책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수학책끼리 이웃하지 않게 꽂을 거야 라고 하면 우선 국어 2권, 영어 2권, 4권의 책을 꽂은 후에 수학책이 이웃하지 않게 놓을 수 있는 위치 5개 표시하고 답을 냅니다. 시작! 4패 곱하기 5P3 되겠죠. 남자 5명, 여자 4명이 일렬로 서서 지리산을 등반할 때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하여 올라가려면 남학생들부터 먼저 배치시킨 후에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6군데 중에서 4자리만 뽑으면 되니까 시작! 5팩토리얼 곱하기 6P4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열 유형 3 특별 주문, 콤마, 일반 주문이라고 제목을 적어 놓으세요. 특별 주문, 일반 주문, 특별 주문, 일반 주문.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착한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제 맥도널드 가도요 그냥 시키잖아요. 맥모닝 세트 주세요. 이래서 그냥 받는데요. 외국에 가면 애들이 되게 복잡하게 계산을 해요. 나는 양파 싫어하니까 양파 좀 빼주시고요. 난 패티 좋아요. 패티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치즈는 2장 더 추가해 주시고요. 막 이런 식으로 주문을 되게 복잡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제 메뉴판에 패티 한 장 500원 추가, 뭐 치즈 한 장 300원 추가 이런 게 다 있어서 막 들어가지고 해. 그러면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파는 것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한 20개를 쫙 깔아놓고 거기에 똑같이 치즈 20개 깔고 패티 20개 놓고 똑같이 놓고 그냥 덮어서 막 포장해서 줘요. 그런데 특별 주문 손님들 있지? 막 하면 잠깐만 이 사람은 패티 2개 그리고 양파 들어갈 뻔했어. 양파 막 빼고 뭐 이런 작업으로 특별히 갖춰서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게 수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수학에서 특별한 주문을 요구하고 있을 때는요 안타깝게도 기계적으로 20개 막 이렇게 손이 가는 게 아니라 얘 뭐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원시적으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일반 주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냥 공식으로 이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그냥 공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특별 주문들이 나오는 문제인데 자, 베리어스의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지. 이런 특별 주문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우선 여기에서 자음과 모음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모음을 찾는 게 편해? 자음을 찾는 게 편해? 모음은 영어의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이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A가 보이고 E가 보이고 O가 보이고 U가 보이네? 잠깐만. 그럼 4개니까 7개에서 V랑 R이랑 S는 자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럼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려면 누구부터? 자음부터 푸는 거야. 양 끝에 오는 자음 2개를 찾아내려고 해. 어떻게 찾으면 돼요? 자음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나요?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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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제 뽑았어. 그러면 남아있는 문자 몇 개 남았지? 끄레기 5개 남지? 5개만 이제 배열하면 되네. 몇 팩토리얼? 5팩토리얼. 그냥 이렇게 푸시면 돼요. 특별주문 좀 신경 써서 풀고 나머지 찌끄레기는 그냥 뭐 배열하면 되지. 5팩토리얼.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오는 경우의 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구분해 보니까 O, I, E 있고요. 얘는 P, R, M, S 이렇게 4개가 오네요. 그럼 얘는 무조건 자음부터 놓아야 돼? 모음부터 놓아야 돼? 자음부터 놓아야지만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오겠죠. 개수가 많은 자음부터 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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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놓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겠어요? 자음만 우선 배열해서 위치를 만들어 놓자. 몇 팩토리얼? 4 팩토리얼. 그리고 남은 자리에 모음만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면 되겠죠? 3 팩토리얼. 끝. 뭐 이런 식으로 풀라는 얘기예요. 될까요? 자, 그래서 밑에 3번과 4번은 여러분이 한번 3번 하나만 풀어보세요. 3번 하나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도록 할게요. 예. 자, something의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이와 I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는이라고 얘기되고 있네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E하고 I가 있구나. E하고 I를 제외하면 서로 다른 문자 모두 몇 개가 만들어집니까? 7개의 문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E와 I 사이에 포함될 3개 문자부터 뽑아야겠다. 뭐라고씩 쓸 수 있겠습니까? E하고 I 사이에 들어갈 3개의 문자 어떻게 잡아내요? 7, P, 4. 이 자리에도 막 순서가 있는 거니까 막 숫자가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E하고 I도 사실은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곱하기 2 팩토리얼. 왜? E, I 자리 바꿈. 요거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2가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얘네는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되겠지. 맞아? E하고 I 사이에 3개 문자가 들어가서 어디든 이렇게 같이 다닐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찌끄레기 문자 몇 개 남습니까? 4개 남지요. 이 총 몇 개? 5개 사이에도 순서가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몇 팩토리얼? 5 팩토리얼. 되겠습니까? 예. 요거는 전체 순열수. 얘는 무슨 경우다? 7개 중 EI에 들어갈 3개 뽑기. EI 사이에 들어갈 3개에 관한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확률과 통계 문제를 처음에 배울 때 되게 골 때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야, 이러니까 이래놓고 식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도대체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야? 라고 세세한 내용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정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종종 있다. 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아래 있는 문제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십시오.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몇 개? 그래서 몇 개인데요? 아니에요. 자, 이 문제 우리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사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이런 게 바로 특별 주문인 거지. 그럼 우리 먼저 생각해야 돼요. 4의 배수가 가지고 있는 수들이 갖고 있는 특징. 4의 배수 판정법. 4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해? 맨 마지막 몇 자리? 두 자리수가 뭐뭐 아니면 뭐로 끝난다? 00 아니면 4의 배수로 끝난다요. 그래서 우리는 얘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부터 무식한 특별 주문 원시적인 방법으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네 자리수가 와야 되는데 끝에 있는 이 두 자리가 00 아니면 4의 배수로 끝나야 된다. 서로 다른 수 중에서 우선 두 개가 00 혹은 4의 배수로 만들어지려면 어떤 경우 가능해요? 작은 것부터 부르면 시작! 0, 4 8은 안 되고 12는 됩니까? 12 16 됩니까? 아니요. 20은 되지요. 24는 되지요. 28은 안 돼요. 32는 돼요. 되죠? 32는? 네. 36은 안 돼요. 40은 돼요. 44, 48, 그 다음에 더 이상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최대치가 끝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우선 6가지가 뒤쪽에 오는 경우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에 있는 것만 신경 쓰면 되지? 자, 0과 4를 제외한 몇 개의 수 중에서 3개의 수 중에서 몇 개만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면 된다. 2개만 뽑아서 순서 있게 일렬로 배열하면 된다. 계산하면 몇 개 나옵니까? 3p 계산하면 6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1과 2를 써먹었대. 1, 2를 이렇게 제하고 놨더니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지. 이 맨 앞자리엔 절대로 누구는 못 온다? 0은 오면 안 되니까 3, 4 2개의 숫자밖에 못 와요. 그래서 하나 써먹으면 이제 남은 2개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린 깨닫게 됩니다. 얘가 0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엔 6,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엔 경우의 수가 4개가 되겠구나. 이제 한번 고생했으면 할 필요 없지. 2, 0이 올 때는 6, 2, 4가 올 때는 4, 3, 2가 올 때는 4, 4, 0이 올 때는 6이 될 거다예요. 그래서 요거 모두 다 더하면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다? 30가지다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뭐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무식하게 일일이 특별 주문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대응한 거고 그 후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식으로 풀면 됩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페이지 4번. 자, 문제 유형을 한번 쓱 훑어봐. 이 문제의 제목은 뭘 것 같아? 이 문제의 제목은 적어도. 적어도. 선생님이 적어도는 항상 수학상에서 어떻게 풀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가르쳤어요? 전체 빼기 부정이라고 했죠. 화살표 아래로 빼서 전체 빼기 부정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